네, 우리 1번부터 문제 풀어볼게요. 그림은 시냅스로 연결된 뉴런 가나다를 나타낸 것이다. 가나다는 각각 감각뉴런, 연합뉴런, 운동뉴런 중 하나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그림을 보고 우선 찾을 수 있는 뉴런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뉴런이냐면 감각뉴런의 생김새가 조금 독특하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감각뉴런 같은 경우에는 신경세포체가 한쪽 끝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축삭돌기 중앙부에서 갑자기 툭 튀어나온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가에서 이 부분 이렇게 신경세포체가 툭 튀어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가가 바로 감각뉴런이 됩니다. 그리고 감각 뉴런 다음에는 어떤 뉴런이 존재하게 되냐면 감각 뉴런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처리하는 연합 뉴런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나가 연합 뉴런이 되고요. 다는 운동 뉴런이 됩니다. 연합 뉴런은 감각 뉴런과 운동 뉴런 사이에 존재한다라는 얘기도 했었어요. 자, 1번 볼게요. 가는 운동 뉴런이 아니라 감각 뉴런이다 라고 해야 되죠. X이고요. 2번 볼게요. 기억은 슈반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기억은 지금 마리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리집은 슈반세포 세포막을 길게 늘어뜨려서 축삭을 감싸고 있는 구조물이다 라고 했었어요. 즉 마리집은 슈반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번 볼게. 니은 지점에 역치 이상의 자극을 주면 가와 나에서 모두 활동 전이가 발생하냐 라고 했는데요. 니은 지점에 역치 이상을 자극을 줬을 때 여기까지 나까지 자극이 넘어갈 수 있는가? 자, 우리 자극이 전달될 때는요. 뉴런과 뉴런 사이에서 자극이 전달될 때는 축삭돌기 말단에서 신경세포체나 가지돌기 방향으로만 흥분의 전달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했었어요. 거꾸로는 절대 안 되죠. 신경세포체나 가지돌기 쪽에서 축삭돌기 쪽으로는 절대 자극이 전달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니은 지점에 역치 이상을 자극을 주더라도 나나 가에서는 활동 전이가 발생하지 않아요. 2번 넘어가겠습니다. 그림 가는 뉴런에 자극을 주었을 때 막전이 변화를 나는 가의 한 시점에서 세포막에 이온 통로를 통한 이온의 이동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럼 나 그림 먼저 볼게요. 나 그림을 봤더니 세포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칼륨 이온이 이온 통로를 통해 이동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온 통로는 이온이 이동할 때 에너지를 쓴다 했어, 안 쓴다 했어? 네, ATP를 쓰지 않고 확산되어서 이동한다 라고 했었죠. 그러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칼륨 이온이 언제 이동하느냐? 재분극이 일어날 때 이런 이온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1번 볼게요. T에서 나트륨 이온이 세포 안으로 들어올 때 ATP를 사용하냐? T일 때는요, 지금 탈분극인 상태예요. 막전이가 마구마구 오르고 있는 시점이죠. 탈분극일 때입니다. 탈분극일 때는 나트륨 이온이 세포 바깥쪽에서 세포 안쪽으로 들어오는데요. 이때 뭐를 통해 들어오게 되냐면 나트륨 이온 통로를 통해 들어오게 돼요. 나트륨 이온 통로이든 칼륨 이온 통로이든 통로를 통해 이온이 이동할 때는 ATP가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은 X 하시면 되고요. 2번 볼게요. 구간 1에서 칼륨 이온의 농도는 세포 안이 밖보다 높냐라고 했어요. 자, 구간 1에서는요. 나트륨 이온이 세포 안쪽으로 들어오는 시점이죠. 자, 구간 1에서 그럼 나트륨 이온이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다란 얘기는요. 확산될 수 있다란 얘기는 나트륨 이온의 농도는 세포 바깥쪽이 안쪽보다 높다란 얘기예요. 그쵸? 언제나 나트륨 이온의 농도는 세포막 바깥쪽이 높고요. 안쪽이 낮습니다. 자, 그런데 구간 1의 끝에서 이 시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나트륨 이온의 통로가 닫히고 칼륨 이온 통로가 열리게 돼요. 그럼 칼륨 이온이 구간 2에서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게 되냐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확산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칼륨 이온은 어디에 많았다란 뜻이냐면 세포막 안쪽에 많았었다란 뜻이 듭니다. 따라서 칼륨 이온의 농도는요. 세포 안이 밖보다 높아요. 이거는 구간 1이든 구간 2든 언제나 항상 성립하는 말입니다. 어느 시점이든 나트륨 이온의 농도는 세포막 바깥쪽이 많고요. 칼륨 이온의 농도는 세포막 안쪽이 많아요.
자, 3번 보겠습니다. 구간 2에서 나와 같은 이온의 이동이 일어난다. 나는 재분극일 때를 나타내고 있죠. 구간 2가 바로 재분극일 때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3번은 맞습니다. 3번 볼게요. 그림은 신경 ABC의 P 지점에다가 역치 이상의 자극을 주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 Q 지점에서 측정한 막전위를 나타냈다라고 했어요. 자, 동일한 시간이 지난 후 A의 Q 지점에서는 마이너스 80이라는 막전위를 나타내고 있고 B에서는 플러스 30이라는 막전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C에서는 아직 모르겠네요. 자, 근데 C를 한번 봐봐. C에서 P 지점에다 자극을 주게 된다면 Q 지점까지 자극이 도달할 수 있을까? 자, 자극의 전달은 신경세포체 쪽에서 축삭돌기 쪽으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다라고 했죠. 그럼 P 지점에 준 자극이 C의 Q 지점에는 도달하지 못할 거예요. 그럼 기억은 휴지전이 상태를 나타내게 되겠죠. 휴지전이 상태에서는 막전위를 얼마가 나타나느냐? 이 값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극이 오기 전에 막전위를 읽어주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70이 나타나게 돼요. 1번은 0이 아니라 마이너스 70이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2번 흥분 전도 속도는 A에서가 B에서보다 빠르냐? A 같은 경우엔 지금 마리집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B는 마리집이 없는 민마리집 뉴런이고요. 마리집으로 둘러싸여 있을 경우에 도약 전도가 일어나기 때문에 흥분 전도 속도가 더 빠르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2번 맞아요. 자, 3번 볼게요. T 이후 B의 Q 지점에서 나트륨 통로가 열리기 시작하냐. 자, B의 Q 지점은요, 지금 플러스 30인 지점입니다. 플러스 30이란 얘기는 오른쪽 그래프에 나타냈을 때 이 시점이란 얘기예요. 그럼 곧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면 막전위가 다시 분극 상태로 돌아가는 재분극 상태가 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나트륨 통로가 열리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칼륨 이온 통로가 열리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칼륨 이온이 세포막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동하면서 재분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3번은 X. 자, 4번 볼게요. 시냅스에서 일어나는 흥분 전달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기억과 니은은 각각 나트륨 이온과 신경 전달 물질 중 하나이다 라고 했어요. 자, 여기 그림을 보면 시냅스 틈이 있습니다. 위쪽은 시냅스 이전 뉴런의 축삭돌기 쪽일 거고요. 아래쪽은 시냅스 이후 뉴런의 신경세포체나 아니면 가지돌기 쪽이 되겠죠. 자, 그럼 니은 같은 경우에는 시냅스 소포에서 세포막과 합쳐지면서 분비되는 물질이에요. 그럼 니은은 뭐가 되냐면 신경 전달 물질이 됩니다. 이 신경 전달 물질이 신경세포체 쪽이나 가지돌기 쪽에 있는 수용체에 결합을 하게 되고요. 그럼 수용체에 결합을 하게 되면 나트륨 이온이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구조이죠. 자, 그래서 가 그림 보면 니은이 수용체에 붙었더니 기억이 들어가고 있어요. 즉 니은이 신경 전달 물질이 되고요. 기억은 나트륨 이온이 됩니다. 자, 1번 보도록 할게요. 가에서 기억의 농도는 세포 밖보다 세포 안이 더 높다. 나트륨 이온의 농도는요, 언제나 항상 어디가 더 많다라고 했었냐면 세포 바깥쪽이 더 많다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나트륨 통로가 열리게 되면 안쪽으로 확산이 될 수 있겠죠. 바깥쪽에 항상 많으니까. X이고요. 2번 볼게요. 시냅스 이후 뉴런에 신경 전달 물질에 대한 수용체가 존재한다. 맞습니다. 그 수용체에 결합을 해야 통로가 열리면서 나트륨 이온이 유입될 수 있게 되는 거죠. 3번 흥분 전달은 시냅스 이전 뉴런에서 이후 뉴런 방향으로만 일어난다. 맞습니다. 이전 뉴런의 축삭 말단 부분에서 이후 뉴런의 신경세포체나 가지돌기 쪽으로만 일어나게 돼요. 자, 5번 넘어가 볼게요. 어떤 뉴런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기억과 니은은 각각 가지돌기와 축삭돌기 중에 하나이다. 자, 여기 신경세포체가 있습니다. 신경세포체로부터 돋아나 있는 짧은 돌기를 가지돌기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기억이
가지돌기가 되고요. 니은은 축삭돌기가 됩니다. 이 뉴런 같은 경우에는 마리집으로 둘러싸여 있네요. 도약전도가 일어나겠어요. 자, 1번 볼게요. 기억은 가지돌기이다 맞고요. 2번 니은에서 흥분이 이동할 때 도약전도가 일어난다 맞습니다. 3번 신경세포체에서 물질대사가 일어나냐. 신경세포체에는요. 핵을 비롯한 다양한 세포 소기관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토콘드리아가 보이네요. 미토콘드리아가 있다면 세포 호흡이 일어나겠죠. 따라서 물질대사가 일어난다 맞습니다. 자, 6번은 내용이 조금 어려워서요. 7번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7번 보시면 그림과는 시냅스로 연결된 마리집 신경 A와 B를 나는 지점 P에 역치 이상의 자극을 주었을 때 D2에서의 막전이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P에 역치 이상의 자극을 주면 D1에서 활동전이가 발생하냐 라고 했어요. 자, 이 D1은요, 지금 뭘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이냐면 마리집, 슈반세포로 둘러싸여 있는 마리집입니다. 마리집은 어떤 역할을 한다라고 했었냐면 절연체의 역할을 한다라고 했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마리집에는 나트륨 이온 통로가 거의 분포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뭐가 발생하지 않게 되냐면 활동전이가 발생하지 않게 되죠. 마리집 부분에서 활동전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랑비의 결절에서만 활동전이가 발생하면 돼서 마리집으로 둘러싸인 뉴런은 도약전도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럼 1번 다시 보면 P에다가 역치 이상의 자극을 준다고 해서 D1에서 활동전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발생하지 않는 이유는 D1이 마리집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이죠. X입니다. 2번 B에서 흥분의 전도는 도약 전도를 통해 일어난다. B 같은 경우에 지금 마리집으로 둘러싸여 있는 뉴런이에요. 따라서 도약 전도가 일어나겠죠. 자, 3번 보겠습니다. T1일 때와 T2일 때 나트륨 이온의 막투가도와 칼륨 이온의 막투가도를 비교해보라 라고 했어요. 우선 T1일 때는요. 지금 탈분극이 일어나고 있는 시점이에요. 탈분극이 일어나고 있다는 건 나트륨 이온이 마구마구 들어오고 있다라는 얘기죠. 나트륨의 막투가도가 큽니다. 이에 반해 칼륨 이온의 막투가도는 낮죠. T2일 때는요. 재분극일 때입니다. 이때는 나트륨의 막투가도가 낮고 칼륨 이온의 막투가도가 높습니다. 그럼 T1일 때와 T2일 때 투가도의 비율을 비교를 해보자면 언제일 때가 더 크냐면 T2일 때가 더 크겠죠. 따라서 3번은 X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6번을 보도록 할게요. 앞으로 이런 문항을 많이 보게 될 텐데요. 천천히 한번 들어보세요. 다음은 민마리집 신경 X1이 있고 X2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림가는 X1과 X2의 축삭돌기에서 지점 D1, D2, D3, D4의 위치를 나타냈다라고 했고요. 단은 X1과 X2에서 활동전이가 발생하였을 때 각 지점에서의 막전이 변화를 나타냈다라고 했습니다. X1과 X2에서 D1과 D4 사이의 흥분 전도 속도는 각각 일정하다라는 표현도 썼네요. 자, 그 다음 문장 한번 봐주세요. X1에 D2와 D3에 각각 역치 이상의 자극을 1회씩 준 후 D4의 막전이가 플러스 30mV가 될 때까지 경과한 시간은 표와 같다라고 했어요. 자, 만약에 D2에다가 자극을 줬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D2에 자극을 준다면 X1에서 이 자극은 점점 양쪽으로 전도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각 지점으로 쭉쭉쭉쭉 전도가 일어나게 될 거고요. 각 지점에 도착하게 되면 그때부터 막전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다시 D2라는 지점에 자극을 주게 되면 그 자극이 우선 D4까지 간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D4까지 쭉쭉쭉쭉 자극이 흘러가게 돼요. 자, D4에 딱 도착을 했어. 그럼 그 순간부터 막전위의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극이 온 순간부터 이 그래프를 따르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다시 한번 표를 봐보세요. 자극을 준 지점이 D2일 때 D4에서 플러스 30mV가 될 때까지 경과한 시간은 3.7ms이다 라고 했고요. D3에 자극을 준다면
2.7ms가 걸린대요. 자, 그럼 D2와 D3 사이의 거리는 몇 cm 떨어져 있냐면 2cm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플러스 30mV가 될 때까지 경과한 시간은 얼마나 차이가 나냐면 1ms가 차이 납니다. 이걸 가지고 x1의 흥분 전도 속도를 구할 수 있어요. 2cm를 가는데 1ms가 걸린 것이므로 1ms당 2cm를 간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그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x2의 D1에 역치 이상의 자극을 1회 주고 경과한 시간이 5ms일 때 D3에서 측정한 막전위가 마이너스 80이래요. 자, 이 문장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잘 보세요. 이번엔 x2예요. x2에 D1이라는 지점에다가 자극을 줬어요. 그리고 나서 경과한 시간이 5ms일 때 D3에서 측정한 막전위가 마이너스 80이래. 그럼 D3는 우선 몇 cm 떨어져 있냐면 4cm 떨어져 있어요. 그쵸? 4cm 떨어져 있으니까 우선 자극이 4cm를 가야 돼. 간 다음에 여기 D3에 도달하고 나면 그때부터 이러한 막전위 변화를 나타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5ms일 때 막전위가 마이너스 80이었다라는 얘기는 자극이 도달하고 몇 초 후에 마이너스 80이 되는지부터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래프를 그냥 읽으시면 돼요. 자극이 도달한 후 몇 초 후에 마이너스 80이 되냐면 3ms가 지난 후에 마이너스 80이 돼요. 자극이 올 때까지 몇 초가 걸렸는지 모르겠으나 자극이 도달하고서부터 3초 후에 마이너스 80이 됩니다. 근데 그때가 5ms일 때를 측정한 거다라고 했어요. 그럼 자극이 올 때까지 D3까지 자극이 올 때까지 걸린 시간은 몇 ms가 되는 거냐면 2ms가 되는 거야. 그럼 4cm를 가는데 2ms 만에 간 거야. 그럼 x2의 흥분 전도 속도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x2의 흥분 전도 속도는요. 2ms당 4cm를 감으로 1ms당은 2cm를. 자, 1번 보도록 할게요. 나에서 나트륨의 막투가도는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크다. T1일 때는 탈분극이 일어나고 있는 시점이고요. T2일 때는 재분극이 일어나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럼 나트륨의 막투가도는 탈분극일 때가 더 크겠죠. 그래서 동그라미입니다. 2번 볼게요. 기억이 3ms일 때 x2의 D2에서 탈분극이 일어나고 있냐? 자, x2 같은 경우에는 흥분 전도 속도가 1ms당 2cm를 간다라고 했고요. D2까지는 얼마나 걸리냐면 2cm 떨어져 있으므로 1ms가 걸려요. 가는 동안에 1ms가 걸리고요. 1ms 후부터 이러한 막전위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 자극을 준 후 3ms가 지났을 때 어떤 상황인지를 살펴봐라 라고 했으므로 이 총합이 3일 때를 보는 거죠. 그럼 자극이 올 때까지는 1ms가 걸리는데 그로부터 몇 초 후를 보면 되냐면 2ms 후의 값을 읽어주면 되겠죠. 자, 2ms일 때는 어떤 모습일까? 지금 그림에는 3밖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너네가 대충 이렇게 1, 2 그어서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정확하게 알아낼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냥 한번 봅시다. 2가 된다면 한 이쯤 되겠네요. 그럼 지금은 탈분극이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라 재분극이 일어나고 있는 시점이다 라고 해야겠죠. 그래서 X입니다. 자, 3번 볼게요. x2와 x1의 흥분 전도 속도를 각각 구했어요. 각각 얼마씩이었냐면 2씩이었어. 그럼 흥분 전도 속도가 2분의 2, 1이다 라고 해야겠죠. X입니다. 자, 그럼 아까 조금 전에
2번 풀 때 그냥 눈대중으로 2를 그어서 풀어도 되지만 정확한 수치도 구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건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이 표를 가지고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x1과 x2에서 각각 흥분 전도 속도가 같으니까 이제 x1과 x2를 혼용해서 봐도 되는 거잖아. 자, 자극을 만약에 D2에다 줬을 때 D4에서 막전이가 플러스 30이 될 때까지 경과한 시간이 3.7초래. 자, D2에 자극을 주고 3.7ms 후에 D4에서 플러스 30을 나타낸대. D2에서 D4까지의 거리는 4cm예요. 그러면 자극이 가는데 몇 초 걸리냐면 2ms 걸려. 그런데 3.7ms일 때 플러스 30이래. 그럼 2ms 동안 가고 그때부터 이 막전이 변화 그래프를 따르게 되는데 그게 총 3.7초가 지났을 때 플러스 30이 된대. 그럼 자극이 도달한 후부터는 1.7ms 후에 플러스 30이 된다란 얘기잖아. 그러면 이 그림에서 이 플러스 30이 될 때의 초가 1.7이란 얘기예요. 그럼 당연히 2가 1.7보다 오른쪽에 있음을 알 수 있고 그래서 제분극일 때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 부분 6번 같은 문항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반복해서 여러 번 풀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